안녕하세요. 아르차림 코칭센터 김만수 대표 코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더의 작전 타임 스타 코칭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셀프 코칭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스타 코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전자 연수원에서 22년간 교육 업무를 하였고요. 그리고 2006년도, 7년도에는 사내 코치가 돼서 열정적으로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만두면서 LG전자 리더들, 그러니까 임원들, 팀장들 대상으로 이제 리더십 코칭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기업 현장에서 임원 코칭과 팀장 코칭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는 한국 코치협회의 KBC 인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코칭 연맹의 ACC, PCC, MCC를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MCC 코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코치협회의 KAC 인정 프로그램인 작전 타임 스탑 코칭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PC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심화 과정인 알아차림 코칭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코칭 연맹의 ACC, PCC 자격 과정인 레벨 2 과정을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CC 자격 과정을 2022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인정을 레벨 3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3기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전 타임 스타 코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작전 타임 스타 코칭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전 타임 스타 코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작전 타임 스탑 코칭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 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코치가 되어서 코칭 경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8년도 프로 코치로서 회사를 그만두고 프로 코치로서 외부에서 코칭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였습니다. 코칭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참 좋은데 코치들한테 코칭을 경험하고 리더들도 마찬가지 본인들한테 참 좋은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코칭이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지 목에 맞는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당시 참 고민스러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원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목에 맞는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원석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원석이 뭐냐면은 티모시 골레이의 이너게임 책이었습니다. 저는 티모시 골레이의 이 이너게임 책을 1년 정도 해서 정독을 하면서 3번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번 읽고 나서 이것이 돼지 목에 맞는 목걸이의 원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티모시 골레이는 이 책에서 셀프 원, 우리의 두 개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원이 있는데 그 셀프 원은 지시하고 평가하는 영역으로서 부모나 선생이나 코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재화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훈육된 거고 프로그램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셀프 2가 있는데 그 셀프 2는 듣기만 하고 응답이 없는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평가적인 영역으로서 인간 그 자체에 해당된다. 즉 자신의 우리의 실체의 어떤 존재로서 정의를 티모시 골레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시 골레이는 스탑이 그 리더들의 셀프 2, 즉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칭의 시조인 티모시 골레이 이너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시 골웨이의 이너게임, 이 개념을 다룬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책 발췌문도 있고 서평, 연구 자료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뭐 스포츠든 아니면 우리가 일할 때든 목표를 향해 갈 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게임, 바로 이너 게임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 결과물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그 이너 게임에서 비롯된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 핵심적인 통찰을 좀 뽑아내보고 싶어요. 당신께서 일상이나 업무에서 마주치는 그런 내면의 장애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더 잘 인식하고 잠재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외부에서 누가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방식에 좀 익숙한데 이 이너 게임은 접근법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점이 다르죠. 네.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에 먼저 집중한다. 이게 참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골웨이는 우리 안에 사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봐요. 셀프 1과 셀프 2. 셀프 1, 셀프 2요? 네. 셀프 1은 계속 옆에서 너 그거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비판하고 의심하고 막 통제하려고 드는 목소리예요. 일종의 간섭자, 인터피어런스 역할이죠. 그대 안의 비판자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셀프 2는 우리의 그 타고난 잠재력 그 자체예요. 뭐랄까 본능적으로 배우고 실행하는 능력, 어린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해내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죠. 그 유명한 공식 성과, 퍼포먼스는 잠재력, 포텐셜 빼기 간섭, 인터페어런스, P는 P-I.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최고 성과를 내려면 보통 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의 방해꾼, 그 간섭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맞아요. 당신 잠재력은 이미 충분하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잘 보셨을까요? 네, 이 스탑은 티모시 골레이의 그 이너게임 코칭의 필수 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티모시 골레이가 사실은 그 임원 코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관리자들을 코칭하면서 이 스탑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 모두를 회복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였고요. 또 하나는 어떤 리더는 스탑을 도구 중의 도구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창고에 보관된 여러 도구를 꺼내서 잘 사용하게 해주는 마스터 키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LG전자에 15년 정도 리더십의 스탑 코칭을 적용하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경험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강력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년 정도 해서 이제 LG전자의 184명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의 스탑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80% 정도 되는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스탑이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효과는 강력했다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조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함몰되기가 쉬운데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넓고 다양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직관적으로 적절하게 잘 하였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코치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배재훈 회장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배재훈 회장은 범한 판토스의 대표로 계실 때 저한테 리더십 코칭을 1년 동안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스탑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탑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스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재훈 회장은 리더십 발휘할 때 스탑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학술 대회에서 이 스탑에 대한 것을 본인의 경험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어디 보면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잠깐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수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는 티모시 골웨이가 원래 티모시 골웨이 이너 게임을 보게 되면 셀프 1, 2가 있잖아요. 셀프 1은 항상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떤 셀프가 아니면 셀프 2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셀프 1을 이제 기억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스톱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직설적인 말, 그런 거 막 뭔가 내가 이렇게 좀 겸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느껴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나오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항상 끼어 있어서 알아차려. 지금 제가 중요한 건 나오면 지금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뭐냐면 그런 게 떠오를 때는 한 발짝 위에서 셋백.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오가나이즈 수업,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목표를 하는 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있는 코칭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나이도 좀 있고, 이 치장님입니다. 저는 후배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웬만한 코칭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고의 아주 뭐 CEO 정도 되면 또 아무나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나 아니면은 문제가 많으신 분들 코칭을 저한테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신 코치분들이 되게 뭐냐면은 성과는 좋은데 조직원들이 못 붙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보는 버럭쟁이 거죠. 버럭하는. 저도 좀 그랬고요. 김만수 코치님한테 코칭 받기 전까지. 그래서 이걸 많이 썼어요. 그렇게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 오면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는 자동 항법 장치에 맡기지 말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게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뭐 구불구불한 게 이렇게 막 있으면은 갑자기 물려서 다녀요. 비행기 가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보면 물릴 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뇌는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자동 항법 장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팍 올라오는 것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수업으로 좀 제어하는 건 그때 내가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었고, 이 제목이 CEO의 알아차림을 하라고 해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그 임원들한테도 이걸 활용해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때문에 꼭 화가 날라는구나. 그런데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 대목에서는 화를 내야겠다는 화를 내시라고. 그런데 이걸 좀 참는 게 좋겠다. 그럼 참으라 그러면요. 이 양반이 화를 내더라도 자동 항법 장치에 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그리는 그래서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체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김 회장님 덕분에 저도 코치로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회장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전타임 스탑 코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타임 스탑 코칭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인 셀프2를 활용하는 것,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잠깐 멈추고 작전 타임을 가지고 스탑을 적용해서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고 알아차린 상태에서 선택적인 반응,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어떤 아이디어 선택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안을 선택을 함으로써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변화와 성장을 하는 그런 코칭 방식이 스탑 코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작전타임 스탑 코칭의 모델은 자극이 왔을 때 작전타임을 가져라, 스탑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느냐? 먼저 스텝백을 하여라, 뒤로 물러서라. 뒤로 물러서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온전히 고요히 편안한 상태에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think by question, 성찰 단계, 자문자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알아차리고 상태를 알아차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그래서 알아차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안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안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프로시드하는, 실행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작전타임 스탑 코칭 모델이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브레이크하면서 스탑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어 보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뜨셔도 좋고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할 때는 눈을 감는 것이 좋은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편안한 상태로 존재를 해 보시고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 봅니다. 호흡을 할 때 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알아차려지는지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깨의 움직임, 가슴의 움직임, 배의 움직임, 사람마다 각자의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고요히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소리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 봅니다. 약간 긴장되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걱정을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설레이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어떤 충만한 마음이 올라오는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의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생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내 의도를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려 보시고 그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같이 함께 또 진행을 해 볼까요? 의도를 알아차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기는 시간 그리고 어떤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더십에 적용한 사례를 세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L기업의 생산부서장, 팀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즉시 멈추고 성찰할 수 있는 리더의 여백이 필요한 것을 깨우치게 되었고요. 이분은 이제 코칭을 할 때 생산에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때마다 즉시 지시를 내리면서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시를 즉시 내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칭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스탑 코칭을 경험한 후에 스텝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멈출 필요가 있을 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을 때 물러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래서 스텝백 하는 타이밍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백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평정심 온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팀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이제 실천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원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고 스스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질 개선 아이디어가 자발적으로 도출되더라는 거. 자발적 구성원들이 이제 품질 개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20%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L기업의 마케팅 본부의 상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탑 코칭을 하고 나서 이런 깨우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사고와 실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리더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은 마케팅 본부는 사실은 이제 성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회의를 할 때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유도하는 질문을 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탑 코칭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도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러면 작전 타임 스탑 코칭이라는 것이 떠올랐고 생각이 났고, 그리고 잠깐 호흡으로 스텝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T 단계, Think by Question 단계에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팀 장들한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의 질문이 분위기를 바꿨고, 그래서 팀장들은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그 중 하나의 아이디어가 실제 글로벌 마이크로 캠페인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의 반응을 18% 이상에 끌어올리는 그런 성과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탑을 적용한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코치협회 윤리심의단장으로 계시는 손용민 코치님, 그리고 알아차림 코칭 센터의 CMO로 계시는 손용민 코치님의 스탑 적용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민 코치님은 줌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아차림 코칭센터 CMO 손윤 코치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코칭을 또 주로 하는 필그림 웨이브 코칭 1인 기업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CMO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치프 마케팅 오피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알아차림 코칭센터 2인자라는 뜻이죠. 네, 우리 김만수 코치와 11년을 같이 하고 있네요. 제가 5분 안에 발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언 부언하면 안 되죠. 스타 코칭 사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2014년도에 한국도로공사 이제 인천지사장으로 제가 재직 당시에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김만수 코치님이 저를 2시간 정도 코칭을 했는데, 와우, 이것이요,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엄청난 도구임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제가 코칭을 배웠고, 코칭의 배움 중에 이제 한국도로공사를 이제 명예퇴직하게 됐죠. 그런데 회사의 조직 문화를 그래서 개선하는 데는 뭐 역할을 제가 그 당시 못했어요. 하지만 퇴직 후에 각 산하 기관들을 다니면서 스타 코칭을 이제 전파하고 있었죠. 퇴직 후에 또 도로 포장업체인 공공건설 초대 사장으로 제가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타 코칭을 배웠고, 또 사내 코치 역할을 이제 같이 할 때니까, 부임을 하고 보니까 회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직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제가 스텝백 하면서 잠시 호흡하고 분노를 참았죠. 와, 이런 회사가 있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은 게 스타 코칭이 1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참고 호흡한 후에 직원들한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타 코칭의 두 번째 단계인 Think by Question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도로포장건설의 미래 전략을 검토하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한 문장의 질문 속에서 직원들이 답변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거의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죠. 먹거리가 없으니까, 그죠? 네. 이를 알아차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옵션 단계로 지혜로운 방안이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랑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고, 그중 하나인 혁신적인 콘크리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행 단계인 Proceed toward goal 단계죠. 목표를 향한 전진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투입했고, 2년간의 연구 노력 끝에 우리가 콘크리트가 굳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이 포장 콘크리트를 3시간 안에 굳는 초속경 특수 콘크리트가 개발됐습니다. 3년 후에 도로 포장 건설 물량이 바닥을 쳐서 경쟁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공공건설은 초속경 콘크리트로 당해년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어요. 지금도 그 회사는 그 주요 먹거리로 그걸 자리 잡고 있죠. 네, 이처럼
우리 스타 코칭은 첫 스타트가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현존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회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 코칭으로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탑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탑은 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나 조직에서 최근 일어난 갈등 상황, 부딪힘이 있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1분 정도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눈을 감아 보시고,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어떻게 들이키고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호흡의 속도나 호흡의 깊이를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해보는 것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키시고, 그리고 깊게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키시고, 깊게 내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키시고, 깊게 내쉬고. 좋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깊은 숨을 한 3번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고요해지고,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내 의식이 확장이 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깊게 성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깊게 성찰해 보시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그 답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그리고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다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진타임 스탑은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문제가 심각한 순간, 고통의 순간을 변화와 성장의 순간으로 전환시키는 마법 같은 툴이다.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목에 맞는 목걸이 같은 툴이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분간 함께 하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